안녕하세요. 이상민입니다. 우리 강일홍 국장님, 사랑하는 강일홍 국장님의 유튜브 개설한 지 8개월쯤 됐을까요? 드디어 10만을 돌파했습니다! 축하합니다, 국장님. 축하합니다. 사실 대한민국 연예계 역사에 강일홍 국장님이 늘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예계가 이렇게 많이 발전할 수 있을 때에는 참 어떤 대한민국의 연예계를 정말 정확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쓴소리도 하시고 그리고 바른 소리도 해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까지 우리 K-컬처, K-문화, K-뮤직, K-연예계가 전 세계에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강일홍 국장님 이제 10만 돌파하셨고 100만, 200만 돌파하실 때까지 옆에서 응원합니다. 그리고 조만간 찾아뵙고 우리 강일홍 국장님 한 번도 저는 이제 유튜브에 출연을 한 적이 없지만 강일홍 국장님의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인사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강일홍 국장님 파이팅입니다. 저희들도 대한민국 연예인들도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10만 돌파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일홍의 클로즈업입니다. 가수 김호중이 구속 직전인 지난 5월 노숙자들을 위해 기부금을 전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당시 김호중은 서울역 노숙자 임시보호시설에 1,500만 원을 기부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는데요. 최근에는 자신을 면회온 소속사 관계자와 노숙인 보호시설 관계자를 통해 약속 불이행에 대한 미안한 마음도 함께 전달했다고 합니다. 김호중은 현재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뒤늦게 알려지긴 했지만 그가 자신도 힘든 상황에서 노숙자분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선행을 베푼 사실은 여러모로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제가 오늘 서울역 노숙자 임시보호시설 관계자와 직접 통화를 해서 자초지종을 들어왔습니다. 일주일 전쯤부터 네, 기사가 나고 막 그러더라고요. 뭔 일이 있어갖고. 네네, 그래가지고 뭐지? 이랬는데 이제 못 오겠네 그랬는데 예정대로 진행을 했는데 김호중 씨만 못 오고 네, 나머지 분들은 다 오시고 그날 특식을 해가지고 다 나누고 네. 선물도 다 엄청 많이 나눴어요. 150명 정도. 그리고 이제 이날 김호중 씨가 안 오셨는데 그 주에 그날 그러시더라고요. 김호중 씨가 자기 오늘 오지는 못하지만 네, 그 오신 분 중에 네, 그 교회 관계자가 계셨어요. 네네. 그 교회 관계자가 김호중, 호중이라고 하더라고요. 호중 씨가 친한 못 모양이죠. 오지만, 네, 근데 그런가 네, 봐요. 못 네, 오지만 네, 여기 후원한다고 그 3월 달에 약속했던 거 여기 행사하고서 행사하는 날 후원한다고 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 못 왔으니 네. 계좌번호를 알아봐 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때 경찰서에 막 가고 막 신문 나고 막 그럴 때여서 네, 아니 이 와중에요? 그랬더니 그거는 자기가 2달 전에 3월에 그 얘기했던 부분인데 다른 것도 아니고 노숙인들 에 대해서 약속한 건데 그런 시설이니까 예, 이건 자기가 지켜야 될 것 같다 물어봐 달라고 예, 해서 계좌번호를 적어 가셨어요 그날. 예. 그랬는데 그달 5월 달 안에 입금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네, 입금하고 나서 하루 이틀인가 뭐 좀 지나서 구속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그때 좀 울컥했죠. 왜냐하면 뭐라 그럴까? 그때는 저는 후원을 못 받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네, 2달 동안 기다렸죠. 후원을 네. 기다리겠으니까. 그렇죠. 왜냐면 네, 점심 저녁은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주거든요. 예, 근데 아침 식사는 후원을 받아야만 운영을 할 수 그렇군요.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아침 식사 후원을 해야 되는데 식사를 하는데 하루에 250명이 먹는데 그렇죠. 점심에 비용이, 100여 명, 저녁이 네, 150, 110여 어, 명, 아침에 한 30명 네네, 안쪽으로 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매일매일 이렇게 아침에 하는 게 금액이 크더라고요. 1년이면 몇천만 원 하거든요. 네네, 근데 호중 씨가 이걸 해줘서 당분간 좀 우리가 계속 아침을 하긴 하는데 좀 긴축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 아침을 드시는 노숙인들을 볼 때마다 그냥 호중 씨가 잘 됐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약자와의 약속을 지킨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 또 자기가 잘 나갈 때가 아니라 예, 구속 가장 어렵고 직전이고, 네. 힘들 때에 구속이 될 줄은 몰랐어요. 그때까지도. 그래. 설마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
그 상황에서 얼마나 힘든데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하고 저희가 적어준 걸로 저희 법인에 사회복지 법인인데 네. 그리고 되게 여기가 별로 소문도 안 나고 조그마하면서도 20년 넘게 이 일을 한대거든요. 그래요. IMF 네. 때부터 네. 저희 법인 이사장님도 조용히 신문기사라는 거 별로 안 좋아하세요. 네. 그리고 홍보 뭐 모금 이런 거 안 하세요. 잘. 그렇군요. 네. 그랬는데 이제 법인에서 주시는 걸로 하고 긴축해서 하는데 점심 저녁은 서울시가 다 해주시니까 네. 그렇게 했는데 아침 부분하고 그다음에 운영비에서 전기세나 물세가 많이 올랐어요. 네. 근데 밥을 많이 매일매일 하니까 난방비, 냉방비 이런 게 많이 들거든요. 그렇겠죠. 네. 그래서 운영비하고 아침 식사 지원을 일부분, 1년 내내는 그 값으로는 안 되지만 아, 일부분을 해주신 건데 김호중은 지난 5월 24일 서울역 노숙자 임시 보호시설에 머물고 있는 250여 명의 노숙자들에게 아침 식사를 제공하기 위한 봉사활동을 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이는 2달 전인 올 3월에 이미 약속됐던 일이라고 하는데요. 평소 김호중과 함께 외부에 알리지 않고 조용히 봉사활동을 다니는 멤버들이 동반 봉사를 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김호중은 5월 9일 음주 교통사고를 냈고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면서 보름 뒤 예정돼 있던 봉사활동은 부득이 참석할 수 없었습니다. 보호시설 측에서도 언론을 통해 김호중의 사고 소식을 듣고 봉사는 어려울 것으로 일찌감치 포기했다고 합니다. 보호시설 관계자 얘기를 들어보니 설마 구속까지 될 줄은 몰랐다고 하는데요. 그렇더라도 연일 여론의 지탄과 경찰 조사로 심신이 괴로운 상황이었던 김호중이 그들과의 약속을 잊지 않고 있었다는 데에 감동했다고 합니다. 당일인 5월 24일 아침 식사 봉사에 김호중은 당연히 참석하지 못했지만 김호중과 함께 조용히 봉사를 해온 멤버들은 예정대로 참석을 했습니다. 아침 식사와 함께 돌봐야 할 분들이 많아서 이들 외에도 교회 봉사활동 같은 다른 팀들도 함께였다고 합니다. 이날 봉사가 모두 끝난 뒤 김호중 봉사 멤버 중 한 명이 사회복지법인 보호시설 관계자에게 계좌번호를 묻고 오늘 약속된 봉사활동에 참석하지 못해 너무나 죄송하다. 대신 노숙자분들의 아침 식사 비용 일부를 후원하고 싶다는 김호중의 말을 전달했습니다. 김호중은 제 불찰로 부득이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된 상황이 더 괴롭고 힘들었다. 직접 봉사활동을 못하지만 그분들에게 제 마음이라도 꼭 전달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이때 김호중의 입장으로 보면 제 코가 석자인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게 본인의 잘못이고 어리석음이고 불찰이었지만 구속의 기로에서 언론으로부터 연일 난타를 당하고 있던 와중이었기 때문이죠. 복지법인 관계자에 따르면 김호중은 그로부터 며칠 뒤 1,500만 원을 자신의 이름으로 입금했다고 합니다. 이 관계자는 저와 가진 전화통화에서 그때는 절체절명의 신상 문제가 걸려있던 김호중 씨야말로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사람이었을 텐데 아무리 약속이었다고 해도 쉽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점심과 저녁은 서울시에서 일부 지원해 주지만 아침 식사의 경우 정부 보조금 지원도 어렵기 때문에 김호중 씨 개인 후원은 노숙자들에게 가뭄의 단비 같은 소중한 의미가 담겨 있다. 물가도 오르고 여러모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그 고마움을 잊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분은 김호중 씨 생각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갈 곳 없는 노숙자, 사회적 약자들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지키고 싶었을 거다. 아마도 이는 평소 묵묵히 선행을 많이 베푼 분이 아니라면 실천하기 힘든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돈이 엄청 크게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그렇죠. 그분의 그 상황에 봤을 때 네. 그 경황 없는 중에도 작은 약속을 지켜주셨다는 게 되게 고마웠고 네. 왜 기자님들이 전화가 두세 분 또 오셨어요, 오늘. 그래요. 네. 상처를
받은 사람이 그 상처를 치유받았을 때 네네. 더 감동 있게 노래 부르고, 왜 한이 있는 사람들이 노래 잘한다 그러잖아요. 네네네. 그런 치유가 돼서 나중에 잘 다시 우뚝 서면 좋겠다라는, 제가 아, 김호중 씨 잘 아유, 네. 몰랐는데 네. 그런 마음이 생겨서 마음으로 정말 잘못한 게 있다면 벌을 받는 게 맞지만 너무 네.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사람들이 이렇게 막 오해에 섞인 그런 말, 행동 안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이 생겼죠. 네, 저도 사회복지 네. 전공해서 예. 이제 뭐 종합복지관 이런 데 있었는데, 네네. 근데 이 노숙 쪽은 정말 사각지대가 아, 있거든요. 그래요. 근데 네. 호중 씨가 이름이 낼 수 있는 국제구호기구나, 아, 뭐 큰 네네. 기관이 아니라 이렇게 이름 서울역에 없는, 네네. 조그마한 그래요. 기관을 해서 그 약속을 지켰다는 거가, 제가 사회복지 30년 정도 했지만 좀 귀하게 느껴졌어요. 좀. 네. 이분은 잘못한 일에 책임을 지고 법에 저촉된 일을 하면 벌을 받는 건 당연한 일이라면서도 김호중이 끝내 구속되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 마음이 아팠다고 털어놨습니다. 설마 구속까지 가리라고는 생각을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김호중은 6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과 도주치상, 범인 도피교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현재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1차 공판을 마쳤고 다음 달 19일 2차 공판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향후 재판 진행 상황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관심을 모았던 지난 10일 1차 공판에서는 아직 기록을 열람 복사하지 못해 다음 기일에 밝히겠다며 혐의 사실 인정 여부는 다음 공판으로 미룬 상태입니다. 사실상 2차 공판이 아주 중요해졌다고 할 수 있는데요. 2차 공판을 한 달여 남긴 시점에서 김호중 측이 어떤 재판 전략을 택할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경찰 조사부터 주목받았던 검찰총장 대행 출신 조남관 변호사는 김호중 구속 이후 곧바로 사임했고, 법무법인 대환의 배종혁, 김익환, 권석현 변호사도 사임했습니다. 1차 공판까지 변호인단에 올렸던 법무법인 현재 소속 2명의 변호사도 사임했습니다. 김호중 부친이 선임한 것으로 알려진 이호선 변호사는 해임됐습니다. 김호중 측이 직접 선임한 것이 아니란 이유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처럼 짧은 기간 동안 자의반, 타의반, 변호인단 구성에 변화가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재판이 불리하다거나 결과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닙니다. 제가 수석사 측 관계자를 통해 확인해 본 결과 김호중 측은 그동안 변호인단 구성에 다소 변동이 생겼지만 큰 무리 없이 차분히 재판을 대비해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2차 재판을 준비 중인 변호인은 2명입니다. 검사 출신의 영향력 있는 추영훈 변호사를 중심으로 최근 새로 선임한 법무법인 동인의 신동협 변호사가 합류했습니다. 구속 직전 전관 변호사의 사례를 봤듯이 김호중의 재판은 대외 영향력보다도 얼마나 꼼꼼히 사실관계를 잘 따져 성실하게 임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및 도주치상 등 여러 혐의가 적용돼 분명 쉽지 않은 상황인 건 맞지만, 검찰 기소 단계에서 음주운전 혐의가 빠진 점은 향후 재판 결과에 유리한 정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초 경찰은 김호중을 구속 수사하면서 혈중 알코올 농도를 면허 정지 수준인 0.03% 이상으로 판단하고 국가수의 혈중 알코올 농도 감정 의뢰 해보서 등 기록을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결과만으로는 입증이 어렵다고 판단해 음주운전 혐의는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김호중의 음주교통사고는 이미 엎질러진 물입니다. 언론이 새삼 잘잘못을 따져 더 이상 비판 여론으로 몰고 갈 이유도 없습니다. 당사자가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만큼 죄의 대가를 받되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고 누가 보더라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처벌을 받으면 됩니다. 보석으로 인한 불구속 재판 가능성은 없을까요?
1차 재판에서 보듯 절뚝거릴 만큼 발목 부상이 악화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1심까지 최소 6개월은 구속 상태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형량은 가해자인 김호중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징역형 실형을 받더라도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일반적입니다. 위험운전, 치상죄 등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자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도 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김호중이 지난 5월 노숙자들을 위해 기부금을 전한 사실과 그 배경, 그리고 해당 보호시설 관계자를 통해 김호중의 숨은 이야기를 들여다봤습니다. 김호중의 소식을 전하면서 저도 찡하게 와닿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와 직접 인터뷰한 서울역 노숙인 보호시설 관계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좋은 일을 하면서도 자신의 이름은커녕 기관 이름도 구체적으로 밝히지 말아달라고 말했습니다. 김호중이 노숙인들을 위해 식사비를 전달하면서 언론에 절대 공개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듯이 자신들도 음지에서 조용히 어려운 이웃을 돕는 소명을 지키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해준 마지막 멘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상처 입은 사람이 상처받은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치유하기 위해 나서는 모습에 울컥 감동으로 밀려왔다. 강희롱의 클로즈업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